안녕하세요. 저는 산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연을 탐험하는 지구별 탐험가입니다. 박정환 대장입니다. 이게 그 백동반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로프는 100m 이하로 해야 되고, 세르파들은 고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 폰이라든지 이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상 자료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인원은 3명 이하라든지 이런 상당한 룰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등로주의는 자연과 인간이 1대1로 만나서 오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올라가느냐가 가장 쟁점인 거죠. 보통 사람마다 산을 보면서 산을 오르기 전에 가지는 그 시간이 다 달라요. K2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K2에서 그렇게 등반을 하지 못하는 후배들도 봤어. 촐라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5일,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보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출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보름이라는 시간은 이 벽으로부터 나의 두려움을 떨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한번 100도 이상의 경사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산을 관찰해 보면 산의 경사도가 조금씩 죽어요. 그 보름의 시간 동안 계속 벽은 사실은 똑같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서 그 경사도를 지우는 거죠. 지우개처럼. 네, 그렇게 해서 그 검은 벽에 완전하게 내가 올라갈 선이 확고하게 그려졌을 때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름이라는 시간은 그 선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두려움을 떨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촐라체에서는 크레바스라는 빙하의 균열에 후배가 추락을 한 거고요. 물론 그 크레바스의 깊이는 23m가 되는 엄청난, 실제로는 더 깊죠. 제가 브릿지 부분, 붙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건너오고, 후배에게 크레바스 있으니까 조심해. 그 순간 후배는 크레바스로 빠져들었죠. 78kg의 몸무게가 23m를 떨어지면서 저는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얼음 지팡이를 내려치면서 한순간 우당탕 하면서 쫙 끌려가면서 제동이 된 거죠. 기적적으로. 처음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2시간여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제가 묶여있던 이 로프를 끊으려고 했고요. 왜냐면 이대로 있으면 나도 죽으니까요. 그리고 후배는 이미 죽었다는 확신이 들었고, 2시간 동안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코어를 불렀을 때 그제서야 메리가 들려왔고, 제 배낭 속에 있던 로프를 내려서 후배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후배는 24살의 나이에 10개의 발가락, 9개의 손가락을 절단했고요. 저는 8개의 손가락의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엄지발가락의 두 부분들을 절단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 이전의 삶을 제1의 삶이라고 그러고, 사고 이후의 삶을 제2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삶을 살면서 그건 뭐냐면 그 2, 3년의 시간은 아주 암흑 같은 시간이죠. 이제 제가 자전거를 끌고 유라시아를 횡단하면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곳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 사막을 달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첫째는 주변 환경과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자전거를 달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료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변 환경과의 전쟁도 좋고 동료와의 전쟁도 좋지만 정작 내가 이 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히말라야를 돌아갈 준비를 하고 2년 동안 히말라야 언저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탐험을 준비하게 되죠. 큰 독수리들이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지 않고 7,000m까지 부상하는 걸, 상승하는 걸 보고 저건 도대체 뭐지? 알고 보니까 그 지상에서 생겨난 열 에너지인 거죠. 저걸 이용하면 히말라야 횡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거기에 맞는 기구와 그다음 그 자연 행태를 연구해서 결국 과거의 경험자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해서 히말라야 횡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열정의 원천은 사실은 꿈이에요. 사람들이 꿈이 없이 열정에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과 열정은 하나의 동격의 매체라고 봐야 돼요. 꿈을 가지면서 우리는 열정이라는 곳에 발동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는 저는 그 열정의 원천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제 삶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바로 이 세 번째 탐험이에요. 지구별을 탐험하는 것. 어떤 지구의 오지를 찾아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들을 탐험하면서 그 아름다운 비경을 지구인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예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세 번째, 마지막 탐험이겠죠. 마지막 탐험의 종착역은 바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한국석유공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s라는 존재를 좋아하는데 is라는 두 글자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그 존재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조직에서 벗어났을 때 누군가 내 존재를 인지할 때 우리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라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이유를 팔 때 비로소 우리는 석유공사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한국 석유공사가 석유 세계의 또 다른 에베레스트를 오르기를 바랍니다.